진짜 지방은 망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 오른 폭이 얼마 정도냐면은 서울이랑 같이 섞어서 보면 한 7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는 인구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걸 사요?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파트는 망고쌤. 지방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진짜 지방은 망했을까요? 서울 빼고는 한 군데도 오르는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주에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도에다가 색깔로 표시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곳은 이게 서울인데 서울은 빨간색이죠? 서울은 오르고 있어. 지방은 우리가 안 오르고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경상북도 쪽은 대부분 빨간색이고요. 강원도에도 일부 빨간색이 있고 경상도에도 일부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방은 되게 힘들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지방에도 오르는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은 다 망했다라는 이야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국에 서울 수도권 빼고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오른 곳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위가 경상북도 상주시 9.72% 올랐다. KB 기준으로. 문경, 영주, 경상남도 진주, 춘천시, 전주시, 영천시 이렇게가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오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을 잡으시려고 그러면 경상북도 상주가 오른 폭이 얼마 정도냐면은 서울에 작년 1년 동안 상위권이잖아요, 상위권. 서울이랑 같이 섞어서 보면 한 7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성동, 광진 그 바로 밑에까지 올라오는 수준이다. 이런 거예요. 상주나 문경은 실제로 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지방에 지금 오르고 있는 곳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상주, 문경, 영주, 진주, 춘천, 전주, 영천. 그 특징이 뭔지 좀 알면 좋은데 우리는 부산을 이야기할 때 노인가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도 줄고 일자리도 없고 해서 집값이 폭락할 거고 앞으로도 안 오를 거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주, 문경, 영주, 진주, 춘천, 전주, 영천 부산보다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할 것 같습니까?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집값은 왜 오르는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서울 인구가 피크아웃 돼가지고 서울 집값이 폭락하기 직전이다. 장기적으로는 별 재미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반론이 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상주, 문경 이런 데는 인구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지금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서울 25개구 상위권에 올라갈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중요한 것인지 공급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자, 보시면 상주시는요, 경상도를 조선시대에 만들 때 경주하고 상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경상도라고 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농업이 발달했었겠죠. 농업 위주였으니까. 보시면 산속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지 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강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들이 넓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살았었겠죠. 그런데 농업에서 이제 제조업 위주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상주가 경상도를 만들 때 경주하고 상주로 만들었다는 사실마저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작은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거나 보시면 이게 강을 양쪽으로 이렇게 끼고 길 보시면 이 계획도시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돼 있죠. 물론 더 예전에는 여기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 있겠지만 이 길만 봐도 계획도시로 만든 곳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파란 지붕들은 다 작은 공장들이나 창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주거지는 여기 강가에 있다. 많지 않아요. 되게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상주에 집값이 비싼 데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자, 위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계도. 위계도는 뭐냐면 그 지역에 원하는 연식하고
아파트를 넣으면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동네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요. 상주시 보시면 여기에 비싼 아파트가 다 몰려 있는데 빨간색이 비싼 아파트예요. 아까 보시면 강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강가에 있는데 빨간색이 많잖아요. 아파트가 몇 개 안 되지만 이 강가에 있는 아파트가 다 비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주 미소지움 주상복합 있고 여기에 토종 브랜드 같은데 GL 리베라움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가격이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림동하고 무양동 이런 데가 비싼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이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뭐 이런 데가 오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 짝대기가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달 대비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튀는 거는 이제 입주 물량 있을 때 조금 튀다가 다시 또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이 그래프를 봐도 10만 명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락해갖고 9만 명 초반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왜 집값이 오르는 거냐? 진짜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파트는 망고쌤. 어쨌든 상주가 집값도 싸고 동네도 작고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집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상주, 문경, 진주, 전주, 춘천 이런 데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알면 좋겠죠. 상주시를 보면은 빨간색이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이 작년에 84가구고 올해, 내년, 후내년 입주 물량이 제로예요, 제로. 자,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이게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특히 지방시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문경도 볼까요? 문경은 보시면 아예 입주 물량이 작년에도 없고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천도 한번 볼까요? 영천도 아예 입주 물량이 없고 제로입니다, 제로. 진주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크지 않습니까? 30만 넘는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있었지만 올해 줄어들고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거의 없어집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작은 도시들도 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입주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아예 없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는 입주 물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1,100만 원이면 지을 수는 있었을 거야. 원가 수준에서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지을 수 있겠냐. 34평이 3억이 안 되는데 지을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계속 없을 것 같다. 4억 넘어가고 이래야 겨우 공급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지금도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없는데 앞으로도 공급이 생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사이클이 좀 많이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걸 사요? 이 문제잖아요. 한번 보시죠. 요게 아까 상주에서 2015년식 GL 리베라움이라는 아파트고 가격이 2억 6천대에서 2억 7천 돌고 있다가 2021년 좀 주춤하더니 2023년 이후부터 올라가지고 거의 1억 이상 올랐다는 거죠. 캡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3, 4천 투자해가지고 1억 이상 올랐다가 지금 거래가 이상 거래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낳게 되긴 했지만 거의 수익률은 수백 프로 나오겠죠? 그렇다는 거죠. 그럼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볼까요? 진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가 주춤했다가 2023년부터 슬슬슬슬 올라가지고 정고점을 회복도 못했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사는 게 더 좋겠냐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답이 있는데요. 사실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점이 실거래 점이 많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방은 뭐가 문제냐면 살 때는 좋은데 팔기가 힘들어요. 팔기가. 그래서 잘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방에 뭘 사시고 싶다면 거래량이 많고 그래도 체력이 좀 되는 인구가 좀 있는 데를 사라. 최소 50만 명은 넘어야 되고 정말 자기가 실력이 있다 그러면 30만 정도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인구보다 입주 물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3, 4천 넣고 1억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 사야 되냐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청약에 불리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가 있냐?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면 모르겠지만 2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만약에 그 집을 갖고 있으면 서울의 두 번째 집이나 세 번째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거죠. 뭐냐면 1억을 벌었는데 서울에서 집 살 때 그 1억 벌은 것보다 취득세를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있죠. 보유세. 다주택이 되면은 보유세, 재산세 말고 해당이 되면 종부세가 중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도세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집을 팔 때 취득세 들어가니까 비과세를 못 한다든가 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청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무주택이 안 되기 때문에 청약을 못 받거나 경쟁률이 심각하게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앞으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벌릴 것 같냐. 그래서 지방에 취득세 풀어준다고 사는 게 맞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취득세는 풀어줬지만 보유세, 양도세, 청약에서 다 불리한데 누가 가서 사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짜 나는 돈이 없고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열심히 한번 불려봐야 되고 그거 사고 나면은 뭐 다주택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한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도전해보는 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죠. 지방이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량이다. 수급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서울의 집을 살 능력이 되는데 아니면 수도권의 집을 살 능력이 되는데 이런 소도시에 가고 사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명하시니까 좋은 결정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